그러는지 아세요? 네? 배경도 아니고 산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거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하면 다 주택자 중과세 주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주택이니까 우리 지금 부동산 관리 세법이잖아요. 부동산 중이라고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그죠? 저기 중요한 거 아시고 우리 다 주택자 중과세입니다. 일단 표준세율에 중과 이제 2배를 다. 구체적으로 8%를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뭐예요? 중과세 4배, 이 경우 12%가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 2배, 즉 8%가 적용되면 조정 대상 지역은 몇 층부터 시작돼요? 2주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정 대상이 아니면 3주택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4배, 즉 12%가 적용되면 조정 대상 지역은 몇 개 이상? 3주택 이상부터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4주택 이상부터. 이 정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법인은요, 법인 주택에 살 일이 없잖아. 법인은 무조건 주택은 12%, 4배의 중과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나왔대.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몇 프로? 4배 중과세에서 12% 적용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 이게 3억 이상이에요. 이게 3억 이상. 있었죠? 앞에 그 증여 과표 관련해가지고 어떨 때 시가 표준액이 얼마? 1억 이하일 때. 1억 이하일 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수 계산을 해야 누구 주택을 볼 것이냐 관련해가지고 신탁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봐? 자기 위탁자 주택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이나 분양권 주택은 아니지만 오피스텔은 아니지만 얘도 뭐야? 주택수에 포함해서 그 각각 소유자는 그죠? 주택수에 가산한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겠고요. 관련해가지고 이런 주택은 왜 중과세에서 제해줘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자, 저가 좀 기억하세요. 수도권 1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오히려 높죠. 네? 수도권이 더 높아요. 한데 그렇잖아요. 비수도권이 더 높아요. 이제 옛날에는 같아졌다가 작년 4월달쯤에, 작년 4월경에 지방, 비수도, 지방은 요 부동산 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상향 조정했어요. 지방 높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8선 기억하세요. 뭘로 취득한 경우에요?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 오피스텔은 네? 뭘로 취득할 때는 해줘요. 상수 부득이하게 취득한 거니까 봐주게. 몇 년간 봐줘요? 5년간 봐줍니다. 그게 중간에 이것들도 이것들 봐지 말고나 느낌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특례세율이에요. 취득세 특례세율은 원래 취득세가 뭐예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뭐예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취득도 하고 법도 하고 등기도 하는죠. 취득도 하고 동시에 등기도 할 때 그죠? 적용되는 게 이 표준세율이죠. 네? 그래요? 표준세율은 취득도 하면서 등기까지 했다고 전제하고 그 적용된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취득했다면 그 취득세 몇 프로? 2%.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알파세율 합으로 표준세율이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득 형태가 어때요? 취득은 아닌데, 알았어요? 등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 취득은 맞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특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취득이 아니고 등기만 하는 경우, 취득은 아니고 등기만 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겠어요? 그럼 얼마만 적용해야겠어요? 등기니까 얼마? 2%가 얼마? 알파세율만 적용해야겠지. 이걸 법조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파세율만 적용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준세율에 이건 두 가지 합쳐진 거잖아요.
2% 플러스 그러면 알파 셀이잖아. 여기서 알파 셀만 남기려면 뭐야? 뭘 빼야겠어요? 2%를 빼야죠. 마이너스 2%인데 2%를 뭐라고 불러요? 법은 중간 기준 세율이라고 한다는데 2%를 의미하는데 네? 그럼 법을 여기 대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간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간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맞겠지만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취득은 맞는데 무슨 아니에요? 등기하지 않은 취득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변동용 네? 이런 취득인데요. 뭐만 적용하면 되겠어요? 2%만 적용하면 되겠죠. 2%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과기준세율. 그래서요, 중과세율을 좀 어려우면 그건 뛰더라도 특례세율을 좀 알아둬요. 네? 특례세율을 잘 알아둬요. 이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취득은 아니고 등기만 하는 경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식적 취득이에요.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는 봐줍니다. 형식이니까 취득 부분은 아니고 등기만 세금을 물리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취득은 아니고 취득이고 등기를 안 한 경우라고 그랬죠. 뭐 이거? 소유권 변동료는 간주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이거 알아야 하겠죠? 뭔지 알아야.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적 취득으로 얘는 뭐라고요? 형식적 취득으로 아니 등기 부분만 취득을 해다가 취득은 아니고 등기 해야 하겠습니다. 형식적 취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다음은 판매 등기가 있는 거고 판매한 경우입니다. 그 매도자와 말시자의 취득은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취득은 해당사가 뭐만 등기에 대한 그죠? 세부담 해라. 이때 단순하게 그 판매 기간에 약정한 판매 기간 내에 해야 할 판매 등기하고 약정된 판매 기간 내에 사고 팔았을 때 봐주겠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뭐예요? 상속으로 취득하니까 봐주겠다. 그죠? 상속으로 무주택자가 취득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1가구 1주택.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죠. 농지를 이제 자격농지, 농사짓는 아들이 상속받아야하기 때문에 취득 감면 대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면 대상 농지. 그 다음에 상속 나오면요. 법이 뭐가 나와요? 합병이 같이 움직여요. 합병도 그죠? 그대로 승계하잖아요. 네? 그대로. 아버지 걸 자식이 그대로 승계하듯이 합병도 뭐예요? 소멸된 피합병 법의로 그죠? 모든 권리를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합병도 봐주겠다. 그 다음에 공유물도 합분할. 내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내가 찾아오니까 취득이 아니야. 그죠? 봐주겠다. 그 다음에 이혼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 5번, 6번은 다 분할이야.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봐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걸 취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을 취득하는데 어떤 임목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벌채에서 업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 취득 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 등 이 케이스는 어떤 경우라고요? 소유권 변동이 없는 네? 소유권 변동이 없지만 뭐야? 취득을 보겠다.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는 그죠? 대표적인 간주 취득이죠. 1번, 2번, 3번, 4번이 여기서요 간주 취득이잖아요. 그죠? 간주 취득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 뭐가 증가해요? 가액이 증가해요. 면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국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 차량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 다 가액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과점 주소가 치대감료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때 개수와 관련해가지고 개수로 뭐가 증가하면 사익이 증가가 아니라 뭐가? 면적이 증가한 경우를 뭐야? 사실상 취득이니까 표준실 정도, 특례가 아니라 표준실 정도. 어디 취득? 굳이 설명하면 얘는 몇 프로예요? 2%잖아요. 예? 2%잖아요. 얘는요, 원신이가 얼마요? 2.8%가 되는다. 차이. 면적이 증가가 뭐라고요? 면적이 증가한 만큼 뭐라고? 새로 태어났잖아. 그 부분은 원시로 분산이라고 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거든요. 두 가지만 더 알고 일단 뭐예요? 뭘 치드가면 특례가 적용돼요. 묘지, 무덤, 묘지로 치드 배울 중국 뭘 배울 텐데 중국세가 비과세예요. 그러면 치드 부분만 2%만 내라.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은 원래 비과세인데, 알았어요? 임시건축물은 등기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임시건축물은 원래 취득세도 비과세예요. 그런데 얼마 초과하면? 1년 초과하면, 그러니까 1년 이하일 때 봐주는 거거든요. 1년 초과하면 취득세 2%로 내야겠다. 1년 초과 임시건축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비과세는 뭐예요? 과세 대상이지만 취득을 했어요.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받으겠다. 첫 번째 뭐예요? 국가 등이 취득하게 됩니다. 애국 정부가 포함되는데요. 애국 정부는 예가 있죠. 어떤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애국 정부기관의 취득은 비과세제 과세하는. 그죠? 보이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애국 정부 취득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대의 개인이요. 사인이 국가대의 기소, 기부를 조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합니다. 자, 얘가 뭐예요?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기부한다는 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야? 기부니까 뭐야? 대가를 안 받아야 반대 조건을 받으면 안 되겠죠? 두 가지 당연한 거죠. 이행하지 않을 조건을. 반대 조건을 받으면. 세 번째, 신탁. 신탁은 세 가지. 뭐예요?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 수탁자에게서 위탁자에게. 옳지. 그 다음에 수탁자에게서 새로운 신수탁자에 가는 경우는 형식에 불과해요. 그죠? 다시 안 쓴다, 이거. 아마 어떤 경우 있었어요?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에, 그죠? 취득은 과세하고요. 또, 조합이 비조합원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하고요. 또 하나 보셨죠? 이건 계약에 의한, 사실 계약에 의한 신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죠? 응? 아닙니다. 위탁자 지위가 뭐예요? 네, 신위탁자의 이전 이때는 과세합니다. 이게 이해합니다. 비과세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징발된 재산이 돼서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소유자에게, 그죠? 네? 당초 소유자가 합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봐주겠다. 미안하다. 기억나세요? 군부대 이야기 했잖아요. 군사 시설 목적으로 꼭 필요한 땅을 국가 징발해 갔어. 이후에 어떠다고요?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등급 이유되고 다시 이제 불편해지게 되면 원소유자에게, 그죠?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원소유자가 합의권이 있다고. 그걸 행사해가지고 취득하면 받으겠죠. 그죠? 다음에 계약에 함의 등기에 의한 취득이죠.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는 법률에 의한 함에 의한 거예요. 얘는 앞서 함의 등기에 의한 함의기관에 사고파는 이야기는 과세예요. 세율이 어떻게 세율이? 이거 어떻게? 특례세율이잖아, 특례세율. 특례세율 첫 번째는 이게 표준세율이 얼마? 중과 빚을 뺀 세율. 첫 번째, 이게.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 이하 건축을 비과세. 방금 전에 뭐예요? 1년 초과한 거네, 초과하면. 과세는 그랬죠? 세율은요? 특례세율로 중과 개인세율.
끝나세요? 그 다음에 임시보충 사치상이면 안 돼요.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2%가 정되는 거예요. 네? 중간인세율. 이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네? 중과세율. 중과기준세율과 중과세율은 달라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돼요? 차수전이라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4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개수할 때, 그죠? 시드가면 봐주는데요. 다 뭐예요? 요건이 시가 표준이 얼마? 9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수에 원래 대수에 포함되는데 이 비과세는 대수서는 안 봐줘요. 응? 대수서는 너무 크게 추선한 것이기 때문에 못 봐주겠다. 이걸 받으면 단독주택 안 되고요. 대수서는 안 되고 9억 초과는 안 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품받은 욕심을 안 받으겠다. 그죠?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폐차 직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봐줘야겠네요. 납세 절차. 자, 지방에 쓰다 보니까 뭘 결정해야 해요? 뭐냐, 그죠? 시군이냐, 특방이냐, 분야 결정해야죠. 시군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부과해요? 도예요, 특강이에요? 아니, 도예요, 시군이에요? 도죠? 특강이에요, 구예요? 특강이죠. 큰쪽입니다. 방. 그래서 도세고 특방세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물건 소재지로 가니까요. 부동산 등 소재지 등이 되겠고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예요? 물건 소재지가 되고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요. 사이좋게 나아간다겠죠. 그죠? 시드 땅 세가액을 각 물건을 시가 편입 비율로 안분합니다. 안분 계산. 말은 이제 각각 나눠서 사이좋게 분할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납부부터. 자, 신고 납부가 없지기죠? 안 하면 가산세 달라붙고, 뭐예요? 신고 납부하는 뭐 하는 거예요? 보통징수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통징수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납세고지하고, 그 다음에 복촉하고, 그 다음에 안 내면, 예, 체납적으로 강제징수하죠. 지금 첫 번째 대상은 뭐예요? 쇼부 못하도록 뭐예요? 압류하죠, 압류. 자, 이때, 자, 신고 납부 기한인데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입니다. 어치가 언제예요? 시드가 날로부터 언제예요? 60일 되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어떻게 돼요? 허가일로부터. 시드길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허가일이라는 얘기죠, 그죠? 어쩔 때요?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안 나갑니다.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안 나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는요. 3개월 이내에 정확히 뭐야? 시드길이 속하는 다른 만일로부터 3개월 주의하시고 부담의주기를 포함합니다. 나중에 이야기 좀 설명할게요. 부담의주기를 포함한다고 아시면 되고 상속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정확히는 뭐라고요? 시드길이 속하는 상속 개시일이 시드길이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른 만일로부터 9개의 주소가 있으면 9개월로부터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시. 자, 신고 납부 기한 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자 한다면, 아니, 언제요? 그 신청서를, 그죠? 접수한 날까지, 그죠? 신고 납부하면 돼요.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이야기는 뒤에 공부할 등록세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등록세가. 그 다음에 미납 통보. 등기 등록 간서장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조가 단을 발견하면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야기는 뒤에 배울 등록세와 똑같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때마다 하지 않고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나옵니다.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이 한다겠죠. 신고 납부하고 안 하면서 추징하는데요.
여기다 추가하세요. 취득은 몇 년간 사후관리예요? 5년 이내에.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을 하겠지. 추가 신고 납부해 한다. 옆에. 언제까지 신고했다 납부해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알겠죠? 그리고 중과세를 정의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거죠. 신고 납부하는데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제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도 마찬가지예요. 금감도. 어제 그때부터 그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를 하고 마찬가지예요. 산출한 세액에서 뭐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데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제외한다. 가산세 신고, 납부, 법인, 장부 등 관련 가산세가 있고 중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소신고 몇 %일까요? 10%. 무신고는요? 무신고 2배예요? 20%. 사기 기타 부정하게 가소신고한 거라 무신고하면 40%.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거든요. 자,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납세액의 지연 일수예요, 을수예요? 지연 일수예요. 일수에 몇 프로예요? 0.02%. 10만 분의 20이에요. 한도가 75%. 그 다음에 납세 고지 후, 납세 고지를 닫고 그 납기까지, 납세 고지상 납기까지 안 됐을 때 납부기한 가산세는 일단 1과 1 합쳐서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일단 미납세액의 기본이 얼마예요? 3% 기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납세액의 지연 이번에는 일수가 아니라 월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월수니까 뭐예요? 이게 월수니까 일수잖아요. 여기서 30을 곱하면 돼요. 한 달은 30일이니까 알았어요? 30일 곱하면 0.66%가 돼요. 한도는 60월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체납발세금이 작으면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얼마? 45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모두 공덕이니까 자꾸 나올 때마다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요, 법인이 가볍게 보세요. 장부 등 작성하고 보조를 해야 할 텐데 안 하면 10%이죠. 가산세가 있다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자, 중가산세, 마지막 중가산세, 무겁게 가산세를 얘기했다. 취득세만 있는 질문이니까요. 잘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만 있는 질문으로 중가산세를 하겠습니다. 어쩔 때 이 중가산세가 있습니까? 적용. 취득한 후에 어쩌면 중과산세가 나와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신고하고 팔아먹으면 그치? 중과산세 나와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얼마가 달라붙어요? 산출세액의 30? 80%. 80. 자. 가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몇 프로? 2배. 20%. 그 다음에 사기친계고, 사기로 과소신고, 무신고가 몇 프로? 2배. 40%. 중과산세, 거기에 2배. 몇 프로? 80%. 이제 외우겠죠? 30% 일반하면 안 돼요. 2배. 중과산세가 또 2배. 몇 프로? 80%. 10, 20, 40, 80. 됐어요? 적용 비례됩니다. 다음 경우는 신고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산세만 적용하는 겁니다. 가산세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라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 어떤 경우가 신고에 준하는 뭐야? 등기 등록하는 경우네.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과실 물건이에요. 네?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라면 이걸 굳이 정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여기 얘기가 있죠. 무슨 죄예요? 여기서 뭐에게? 골프 이용권과 그 친구들입니다. 골프장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골프 이용권과 골프장은 달라요. 그 다음에 뭐가요? 소유권은 변동이 없는 우리가 아는 단주 취득 물건. 아세요? 단주 취득은 뭐예요? 중과산세와 무관합니다. 됐죠?
자, 취득세 정의하면, 자, 얘네들 배웠잖아요. 예? 이 중에서 이제, 그래도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본 주제가 취득시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잘 아시는, 나머지도 알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면 얘네들이 더 중요하다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 문제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절반 이상이 종합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취득세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요. 종합문제로. 과세 대상, 시기, 납세물과 같은 세율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특징인데, 한 절반 정도가 종합문제로 나가시면서 전체를 좀 알 필요가 있었는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배워요? 등록세 배우겠습니다.